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잔료는요, 바로 고객 확보 전략에 대한 겁니다.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의 생생한 경험이 담긴 강연 녹취록인데요. 잠재 고객을 꾸준히 만나는 거, 이게 참 중요하면서도 어렵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들이 많더라고요.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. 이 자료는 결국 어떻게 하면 꾸준히 상담할 고객을 만들 수 있나? 이 질문에서 시작해요.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러 길, 또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죠. 자료 보니까요, 고객 확보 경로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더라고요. 지인, 그리고 DB, 데이터베이스, 잠재 고객 명단 같은 거요. 그리고 모임, 마지막으로 직접 발로 뛰는 개척. 근데 좀 특이한 게 개척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 분위기예요. 맞아요. 몸소리 치는 모멸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성공 확률이 낮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. 요즘 DB나 다른 방법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갈 필요가 있냐는 거죠. 정말 절박하거나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이런 느낌이네요. 네, 딱 그런 입장입니다. 사실 많은 분들이 지인한테 영업하는 건 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. 그렇죠. 자료에서도 지인 없이 성공,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. 근데 그럼에도 지인을 활용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. 네, 그 이유가 재밌어요. 이게 단순히 지인에게 뭘 팔아라 이게 아니고요. 실전 연습하고 진짜 솔직한 피드백을 받을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. 아, 우리가 왜 식당 가서 맛없어도 주인한테 맛없어요 이 말하기 어렵잖아요. 네네 그렇죠. 그냥 잘 먹었다 하고 다시 안 가죠. 바로 그거예요. 모르는 고객은 뭐가 불편해도 솔직하게 말을 안 해준다는 거죠. 그럼 내가 뭘 고쳐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. 듣고 보니 그러네요. 발전할 기회를 그냥 놓치는 거네요. 네. 반면에 가족이나 진짜 친한 친구는 내가 잘 되길 바라니까 훨씬 더 솔직하고 어떨 땐 좀 날카롭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죠. 이 과정을 통해서 예상 못한 질문에 답하는 법이나 설명을 좀 더 쉽게 하는 법 같은 거, 이런 현장 감각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. 이거 건너뛰면 나중에 몇 배는 더 힘들어진다.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. 오, 일종의 스파링 파트너 같은 거네요. 실력 키우기 위한? 그렇죠. 딱 그런 비유가 맞겠네요. 그럼 DB, 그러니까 잠재 고객 명단 쓸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? 여기서는 첫인상이 거의 전부다. 이렇게까지 얘기해요. 첫 인상이요? 네. 아무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만나니까 정말 짧은 순간에 이 사람 전문가구나 하는 신뢰감을 줘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깔끔한 옷차림이나 외모 관리 이런 게 당락을 가를 수도 있다. 이렇게까지 표현해요. 와, 단 몇 초만에요? 좀 극단적인가 싶기도 한데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겠죠? 그렇죠. 첫 만남이니까요. 그럼 모임을 통해서 고객 만나는 건 아무래도 좀 외향적인 분들한테 유리하겠죠? 네, 활동적인 성격이 유리한 건 맞다고 봐요. 근데 주의할 점도 딱 짚어주는데요. 모든 모임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. 때로는 다른 목적, 예를 들어 연애 목적, 이런 사람들이 많거나 좀 생산적이지 못한 모임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. 그래서 진입 장벽이 좀 있는 모임, 예를 들면 비용이나 시간이 좀 드는 골프 모임 같은 거요. 아니면 명확하게 취미나 관심사 기반으로 모인 곳, 이런 데를 고르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. 처음부터 막 저 영업하러 왔어요 이러면 다들 경계하겠네요. 당연하죠. 그래서 최소 3개월, 길게는 6개월 정도는 그냥 관계 만드는 데 집중하라고 해요. 이 강연하신 분 본인도 영어 스터디나 컬러링북 모임은 잘 안 맞았는데 취미 중심 모임에서는 성공했다. 이런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. 결국은 관계가 먼저군요. 네, 그게 핵심입니다. 들어보니까 진짜 다양한 방법들을 직접 몸으로 부딪혀봐야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이 자료 전체를 딱 꿰뚫는 핵심 메시지도 결국 다 해봐라 이거 아닌가 싶어요. 맞습니다. 지인이든 DB든 모임이든 직접 해봐야 나한테 맞는 그 디테일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. DB도 사실 종류가 엄청 많고 모임도 성격이 다 제각각이잖아요. 예를 들면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. 비교적 저렴하고. 네네. 그런 데서 자신의 다른 재능, 요리나 미술 같은 거 먼저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는 방법도 괜찮다고 제안해요. 오, 그것도 방법이네요. 근데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정작 중요한 본업에 좀 소홀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정확해요.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그 점을 강조해요.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
기존의 중요한 활동, 예를 들어 매일 꾸준히 사람 만나는 것 같은 핵심 루틴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균형이 중요하군요. 네, 균형 잡힌 노력이 필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 영업 얘기도 잠깐 나오는데요. 결국 고객이 다른 고객을 소개해주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? 크게 세 가지를 꼽더라고요. 친밀감, 그리고 신뢰와 전문성, 마지막으로 차별화. 차별화요? 예를 들면 계약하기 전보다 하고 나서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거, 뭐 만난 횟수 곱하기 2법칙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. 아, 계약 후에 더 신경 쓰라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매일 아침에 뭐 유용한 경제 뉴스나 좋은 글귀 보내주는 거, 증권이나 계약서 전달할 때 손편지나 작은 선물, 뭐 로또 같은 거라도 곁들이는 거, 이런 구체적인 노력이요. 이런 걸 꾸준히 진심으로 보여주는 게 결국 차별화를 만들고 소개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. 보여줄 수 있는 꾸준함과 진심, 이게 중요하네요.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고객 만나는 길은 참 다양한데 딱 정해진 공식은 없는 것 같아요. 결국 나한테 맞는 길을 찾으려면 계속 실험하고 노력하는 게 필수고 또 그 과정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겠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어떤 길을 가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 자료는 말하고 있어요. 꾸준한 노력, 또 진심으로 관계를 관리하는 것, 그리고 나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보여주는 것.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의 분야에서도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를 넘어서 고객에게 어떤 특별한 노력과 가치를 줄 수 있을까? 이걸로 어떻게 신뢰를 얻고 차별화될 수 있을까?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